네, 반갑습니다. 고래김의 김도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 아파트 낙찰가 분석하는 시간이네요. 먼저 뭐 아시겠지만 거래 가능 금액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그 세대수가 작아요. 얼마 안 되는 세대수라서 연간 거래 건수가 굉장히 적고 매물이 나와 있다 해도 한 개 정도? 한두 개? 그래서 광고에 찾아보니까 매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좀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자료를 뽑아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가 많지 않고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 분석한다 가정을 하고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방학동 신동아 3단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인터넷에 매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보시다시피 매물이 없습니다. 아무도 등록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들이 보는 한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로그인해서 보니까 3개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3단지 1층 3억 올수리 정상 뭐 이렇게 돼 있었고요. 물론 면적은 우리 경미 나온 거와 같은 겁니다. 같은 면적이고, 그리고 3단지 6층에 하나 있습니다. 3억. 자, 1층에 3억, 6층에 3억, 그리고 10층에 3억 3천. 그러니까 저층은 3억, 그리고 좀 로얄층이면 3억 3천까지 지금 호가하고 있는. 우리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2층입니다. 2층. 그렇다면 사실상 1층에 가깝죠. 그럼 실제 거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2년치 걸 뽑았습니다. 즉 2018년도의 거래 내역이 2개밖에 없어요. 3월에 하나 있었고 7월에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현재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까지 한번 살펴보고 지금까지 흘러온 걸 보면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작년에 초에는 2억 7천 정도 나가던 것이, 자, 연말 정도 오니까 한 3억 정도. 여기도 뭐 6, 7천 정도 있네요. 뭐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는 그 표시 같은데. 그런데 올해 와서 이제 3억 1,500까지 6층, 그리고 10층이 3억 정도.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큰 변화가 있거나 큰 상승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6층에 3억 1,500 정도가 거래 기록을 했다. 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매물건 2층의 경우는 어느 정도 선이 적정 가격이고 거래 가능한 금액일까? 보시면 작년에 1층 같은 경우는 2억 7천만 원 정도 호가했을 겁니다. 2억 7천. 그리고 5층은 3억이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1층이 2억 7천 있습니다. 1층과 2층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1층 거래 가격에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억 7천 정도.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 나와 있는 건 3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 점을 감안해서 가치를 뽑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죠. 같이 거래 가능 금액을 뽑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감정가액이 2억 8천이었습니다. 실제 거래 사례들을 보면 2억 7천 정도였고 호가는 3억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중간 정도 가격대에서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억 8천과 2억 9천의 사이 어느 쯤, 합리적인 생각이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근 낙찰 사례를 보니까 4개 정도 있었습니다. 효성 하이타운, 거성항마을, 신동아, 그리고 청구 아파트, 이렇게 4가지. 면적도 비슷하고 시기적으로도 가까운, 그리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아파트들 4가지를 뽑아가지고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효성 하이타운 02년도 건축이고 25.7평 전용 면적, 5층이 동향, 그리고 4대1의 경쟁률로 낙찰됐었습니다.
3억 5천 감정이었고 거래 가능 금액이 3억 4천 정도였습니다. 거래 가능 금액은 조금 낮았네요. 그때 낙찰은 3억 1,861만 원. 자, 지금 이 정도 데이터로 판단해 봤을 때 우리가 최근에 그 분석했던 노원구나 이런 쪽에 비해서 가격이 안 올랐어요. 다른 지역은 감정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에서 낙찰이 되는데 지금 이 아파트는 감정보다도 거래 가격이 낮고 그리고 낙찰가는 훨씬 낮는 그냥 일반적인 지금 상황입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울 시세 대비는 93.71%였습니다. 거성 항마을 94년도 비슷한 면적은 4층 남향 8대1이었습니다. 4대1, 8대1 정도의 경쟁률이라는 건 실사용자들이 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구나. 굉장히 투자자들까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3억 4,8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3억 4천, 낙찰가는 3억 2천이었습니다. 95.3%. 신동 아파트 2억 8,100이었고 거래 가능 금액이 2억 7천. 다 낮네요. 낙찰가는 2억 5,133만 원. 시세 대비 93. 93, 95, 93. 그리고 다시 95. 93과 95% 정도 선에서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가 형성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구 아파트 8대1이었고 2억 9,900이었을 때 거래 가능 금액 3회 비슷했죠. 이때 낙찰가 2억 8,550원 95%였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가중평균에서 만든 게 94.2%네요. 자, 하한가 2억 8천일 때 데이터 낙찰가 2억 6,386만원. 명도 저항이 없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명도 저항이 없는 건 명도 확인서로 이사비 없이 배당 기일날 명도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비 없이 그때 경쟁은 될 겁니다. 400 정도 1% 넉넉한 1% 정도를 더해주니까 2억 6,783만원 2억 6,783만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또 적용했습니다. 2억 9천 적용하니까 2억 7,725만원. 즉 다시 말씀드리면 2억 6,700에서 2억 7,700 2천만원 사이 이 금액 구간 안에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재밌게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억 7천 정도에 매수했다 가정을 하면 취득세, 임주특채권, 등기비용 이렇게 될 것이며 이사비용은 최대한 안 들게 명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최종 금액은 2억 7,337만원 정도 비용이 될 것이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명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쉽게 편하게 매매만큼 편하게 진행될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 배당 배제 신청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세입자에 대한 배당 배제를 가정하고 한번 수업을 해봤었고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입찰을 진짜 입찰을 들어가실 분들이라면 그 배제 신청 내용에 대해서 경매계에 전화하셔서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에 맞게끔 권리 분석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권리 분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 명도 비용이라든지 명도 시기까지 걸린 시간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낙찰가 산정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찰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금액을 지정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의 이 노하우와 분석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미리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수익을 얻으셔서 그 수익의 1%를 우리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꼭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방법은 주민센터에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허투루 쓰는 비용 없이 전액
불이웃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